안녕하세요. 저 이제 필수 과목 중에 인사노무관리하고 선택과목 경조를 담당한 최우정 노무사라고 하고요. 15기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제가 파트너 자격으로 제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개업을 해서 노무법인 설립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왜? 아침에만 근무하고 그냥 바로 퇴근하고 집에서 또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 말고도 다른 제 동기들은 지금 제 15기 때 제 최종 합격 인원수가 122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정글 속에 남아있는 노무사님들이 저 포함해서 한 24명 돼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 갔어요. 잘 갔어요. 농협 갔어요. 농협 갔는데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정글로 오신 분들 많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겠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로 누가 이제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인데, 노무사가 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까? 워라밸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워라밸 생각하려고 하면 월 소득도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 워라밸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월 소득 엄청나게 나온다. 이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노무관리, 얼굴이 너무 대빵 크게 나가지고, 자, 이제 인사노무관리 잠깐 이제 정의를 할게요. 인사노무관리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이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성과 증진이죠.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종업원의 직무 만족을 말합니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개평 보유의 방 관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인사노무관리라고 합니다. 자, 시험 범위는 이론사 기초에서 직무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 문자 따서 확개평 보유의 방 최근 이슈 인사노무관리까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치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딱 이제 목차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몇 개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공부해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고 저도 지금 놀란 것이 제가 지금 강사 생활을 지금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정말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문제가.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2011년 이후의 문제를 제가 추려봤어요. 선생님, 왜 최근 10년 거까지만 추리셨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출제된 그 문제는 미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딱딱 추려봤더니 제일 많이 출제된 부분이 어디냐면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는 노사관계관리, 스트레스관리, 산업안전관리, 그다음에 종업원의 사기 진작관리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분야가 가장 많이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관점이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볼 때 노사관계 중재인, 조정인, 그리고 인사팀과의 법률 상담하는 사람, 이렇게 법률 전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노무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관리가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아주 특이한 게 평가관리가 최근 10년간 2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평가관리가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드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정말 이제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많이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평가관리거든요. 평가관리 정말 올해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재출제된 주요 문항인데, 과거에 출제된 것이 최근 10년 이내에 2번 출제된 것도 있고 한 번 더 출제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왕에 이제 이 분야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책 한 권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동안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의 답안을 구성을 해서 외운다. 두 번째, 미기출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려서 또 외운다. 그럼 한 7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60에서 70개 정도. 그거 외우고 가셔야 돼. 외우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돼. 시험장에 딱 해서, 거기다 이제 빨대 꽂고 쭉쭉 들이마시는 거지. 막 머릿속에다 들이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력 발휘를 유감없이 하셔야 돼요. 70개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이슈 관리가 있습니다. 이슈 관리에서 뭐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해외 주재인의 역할, 이런 게 이제 50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바가 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세 번이나 여기는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성과 작업팀, 글로벌 시대 인사 노무 관리,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알려드리죠. 대부분 이제 학원, 이런 이제 노무사 학원, 커리큘럼 있는 학원에 가면 다 이제 그 학원 교재로 다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제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학습 방법은 뭐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 그다음에 이제 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의한 학습, 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암기하고 이해하기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합격 노하우 이런 거 할 때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추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아예 내가 학원 교재를 통째로 암기하는 원래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손으로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손으로 한번 쓰면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손으로 한번 쓰면 그게 조금 더 장기간 기억력을 저장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 학습인데, 이제 그 노동법 같은 경우는 오전에 시험 보잖아요. 그죠? 인사노무 관리는 한 오후쯤에, 밥 먹고 오후쯤에 시험 봅니다. 선택 과목은 한 오전, 뒤에 언저리 한 11시, 뭐 12시 이때쯤에 선택 과목 시험을 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오전에는 노동법 공부하고, 오후에는 인사노무 관리 공부하고, 저녁에는 뭐 행정정서법 공부하고, 뭐 주말에는 모아서 선택 과목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몸의 그 신체적인 바이오리듬과 잘 맞춰가지고 이제 머릿속 회전력이나 이런 부분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커리큘럼의 교재 안내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인사노무 관리 답안 작성 연습이라는 교재를 이제 동차반 수업 교재로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이게 노무사 답안지 작성 목차에 맞게 제가 추렸어요. 그래서 개념, 사례, 개념, 장단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그대로 딱 외우시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딱 맞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약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또 예상되는 문제 추려서 그냥 욕심껏 거기다 실다 보니 조금 두께가 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건 A급이에요. 이건 B급이에요. 이건 별표예요. 이건 별표 빵빵빵빵이에요. 이렇게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작년 시험 중에 1번 문제는 제가 A급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2번 문제 바이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B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불에탄 문제가 2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거는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개념만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실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A급, B급, 별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인사노무 관리 시험에 제가 이제 할 것은 2주차, 4주차, 이렇게 짝수차 있잖아요. 짝수차였을 때,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이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짝수차 때쯤에 제가 그 전주에 다음 주제에 어떤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거니까 미리 연습을 하고 와서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7시에 와서 노무사 답안지 그때 이제 시험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25분 드립니다. 그래서 25분간 쓰세요. 쓰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이제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제 학원이 찍어주는 문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두 문자. 그 두 문자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주구장창 10번 해도, 10번 하면 뭐 합격하겠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노래로 좀 알려드려요. 몇 개가 이제 노래로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연습을 해주셔야죠. 두 문자 좀 머릿속에 박아주시고 노래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너무 상하죠. 그러면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노무사님 제가 노무사님 수업을 듣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녹차 드리고 커피 드리고 밥 사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